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오늘 시장 좋았습니다. 최근 상대적으로 안 좋았던 다우는 1% 상승했고 S&P는 0.6% 상승하면서 나스닥에 이어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나스닥도 0.7%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 경신을 오늘도 이어갔습니다. 시장에 뚜렷한 뉴스는 없었고 하루 정도 지난 소식이긴 하지만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의회에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를 상향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는 소식이 어제 있었죠. 그래서 만약 그렇지 않으면 미국 정부가 디폴트를 맞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면서 의회에 정부의 부채 한도 상향을 강력하게 요청을 했는데요. 현재 미국 재무부가 발행하는 채권은 페드가 계속해서 사주고 있죠. 페드의 자산은 8조 달러를 초과했는데요. 이 페드의 자산이란 게 결국 정부와 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년 만에 4조 달러에서 8조 달러로 무려 2배가 증가했습니다. 이거는 채권을 미친 듯이 사고 있다는 얘기고, 테이퍼링은 이제부터 얘기가 나와서 다 완료가 되려면 적어도 1년 반은 걸리죠. 그리고 테이퍼링은 엄연히 말해서 양적 긴축이 아닙니다. 양적 완화 규모의 축소죠. 그래서 테이퍼링이 시작된 이후에도 당연히 페드의 자산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돈을 미친 듯이 풀고 있지만 앞으로 더 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은행들이 1년마다 한 번씩 진행되는 은행의 견고함을 알아보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쳤는데 23개 은행 모두 강력한 자본 수준을 갖고 있는 것으로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작년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미국의 은행들이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을 하는데 제한이 걸렸었는데 이번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하면서 그 제한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식에 따라서 은행주들이 1%에서 2%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가는 오늘도 상승을 하면서 에너지주는 계속해서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채권 수익률은 횡보 수준인 1.5% 정도에서 안정화 중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에 전부 좋은 얘기만 말씀을 드렸는데 불안 요소도 존재합니다. 최근 원래 코로나보다 훨씬 더 전염력이 강한 델타 변이가 화두가 되고 있죠. 근데 이 델타 변이에 이어서 한 번 더 변이가 된 델타 변이 플러스가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일부에서는 백신에 대한 회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확인된 사항은 아니고 다만 백신 예방률이 의미 있게 떨어질 정도의 결과가 나온다면 시장이 또 어떻게 요동을 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재적인 불안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당분간 뉴스 등을 자주 체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암호화폐는 오늘 대부분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35,000달러 근처까지 상승을 했는데 다만 비트코인에 비해서 알트코인들은 약세입니다. 알트코인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더리움조차도 최근 2주 동안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은 26%가 하락했습니다. 이 얘기는 비트코인이 상대적으로 알트코인들보다 더 비싸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래도 시장이 이렇게 불안한 상황 속에서는 결국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거는 비트코인밖에 없다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지난 알트코인 불장 때 30%대까지 내려갔던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최근에는 점점 50%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소형주들을 좀 보자면요. 로쿠가 드디어 오늘 6거래일 만에 음봉이 나왔습니다. 다만 차트 모양상 강한 고점 신호는 아니에요. 로쿠가 최근 이렇게 좋았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로쿠 오리지널이라고 하는 로쿠의 오리지널 비디오 컨텐츠 스트리밍 서비스가 최근 회사의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어서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다라는 소식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로쿠 오리지널은 2주 전에 약 30개 정도의 오리지널 컨텐츠와 함께 런칭을 했는데 올해 내에 45개까지 추가적으로 컨텐츠를 오픈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면 로쿠의 점유율은 더욱 높이면서 이탈률은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인 것으로 보이고, 어제 컴캐스트에서 로쿠를 인수할 것이다라는 소식도 있었는데, 이거는 현재는 추측 단계고요. 현재 상승의 큰 이유는 안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진로우가 드디어 3일 연속 양봉을 그리면서 단기적 저항선도 뚫어냈습니다. 제가 프롭테크 주식을 소개해드리면서 진로우와 오픈도어를 소개해드렸는데, 오픈도어는 어제 말씀드렸고, 오늘 진로우가 단기적 저항선을 뚫어냈기 때문에 향후 드디어 길었던 바닥권에서 벗어나서 다른 중소형주들을 따라서 재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엿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재생에너지 섹터는 전반적으로 안 좋았고요. 어쩌면 뒤에서 말씀드릴 바이든 대통령과 초당파 의원들의 합의 내용의 결과에 따른 반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재생에너지 섹터가 2주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어제 상승을 하면서 이제 조정을 끝내고 다시 올라가나 싶었는데 오늘은 하락을 하면서 아직까지는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만 재생에너지 섹터는 그동안 다른 섹터들의 중소형주 대비해서 주도적으로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조정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전혀 이상한 게 아니고요. 일단 조금 더 주가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면 오늘 헬스케어 섹터, 바이오주들은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텔라닥도 최근 계속 상승 중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인 저가 때는 확실하게 오늘 벗어났다는 것을 증명을 했죠. 이렇게 되면 다음 저항 영역인 $180 정도 선까지는 무난하게 진행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크리스퍼 캐스9 기술의 기업 중 하나인 인텔리아를 소개해드렸는데, 오늘은 그 크리스퍼 캐스9 기술의 대장주이죠. 크리스퍼 테라퓨틱스가 5% 넘게 상승을 하면서 단기적 저항 영역을 돌파했습니다. 다만 아직 완벽하게 돌파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짓 돌파가 나와서 되돌림을 할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거는 이제 추세를 말해주는 거죠. 기존의 저항 영역을 뚫고 올라갈 정도의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 급등에 대한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 추세적으로 다시 재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장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빅테크는 오늘도 보합권이었는데요. 애플과 아마존은 지금 저항선을 잘 뚫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면 결국 저항선에서 한 번 더 조정을 거칠 가능성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은 최근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최고가를 아주 조금씩 올려가고 있습니다. 다만 가격 부담이 있는지 강한 상승은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결국 오늘도 신고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다만 오늘 최고가에서 도지형이 나왔는데, 이거는 매도세와 매수세가 격렬하게 싸운 모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도지형이 발생되고 나면 그 이후로 매도세와 매수세 중 어느 한쪽의 승리가 결정돼서 그 방향으로 추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나 또는 다음 주 초 정도 해서 매도세와 매수세의 승부가 결정이 난다면 이 이후로 추세가 위로든 아래로든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중요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테슬라는 오늘도 3.5% 상승해서 $680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제가 630의 단기적 저항선만 뚫으면 700까지는 금방 갈 것 같다는 제 개인적 생각을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거의 $700 근처까지 주가가 오르면서 그 희망이 이틀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600 후반대부터 700까지 포진되어 있는 매물대의 저항에 밀려서 최종적으로는 $680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거는 이 가격대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본전 오니까 팔고 나가는 그런 강한 매도 저항을 받은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매물대를 녹여내는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횡보나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지지선은 반대로 이번에 뚫은 $630 부근이 되겠죠. 다만 거래량이 최근 상승 추세로 이거는 힘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어쩌면 단기간에 이 600 후반대에서 700의 저항 영역을 뚫어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어제 스타링크 IPO에 관한 힌트를 줬는데요. 향후
스타링크의 현금 흐름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수준이 되면은 스타링크를 상장할 것이고, 그때는 테슬라의 장기 주주들을 우대하겠다는 얘기를 트윗으로 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얘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뭐 어떻게 우대를 할 것인지, 그리고 스타링크 IPO는 정확히 어느 시점에서 할 것인지 이런 얘기는 없었지만, 어쨌든 테슬라의 주주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기분 좋은 트윗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스타링크는 이제 막 인터넷 사업을 시작한 초기 단계죠. 그래서 현금 흐름이 예측 가능한 수준이 되려면은 저는 최소한 아무리 빨라도 3년 이상, 많게는 5년 이상의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근시일 내에 스타링크가 상장될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잊고 살다 보면 언젠가 하겠죠. 네, 그리고 유럽의 일부 나라에서 슈퍼차저 스테이션의 일부를 다른 회사의 전기차도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픈을 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의 그 비중을 유지를 하면서 적당하게 오픈을 한다면 일종의 무료 체험 이벤트처럼 결국은 테슬라에 대한 홍보가 될 것이고, 소비자들의 테슬라로의 유입을 유도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은 소식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으로 이루어진 초당파 그룹이라고 하죠. 이 상원의 초당파 그룹과 미팅을 갖고 인프라 투자에 대해 의견 타협을 했다고 하는데요. 뭐 기본적인 골자는 가능하면 증세 없는 인프라 투자를 하는 방향이죠. 그래서 오늘 나온 얘기는 향후 8년 동안 총 1조 2천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에 대한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는 전기차 관련돼서 총 150억 달러의 투자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다만 기대했던 세금 공제 혜택 관련된 내용이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게 오늘 테슬라가 700달러까지 갔다가 조금 많이 밀렸던 이유 중 하나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원래 계획했던 전기차 관련된 투자 금액 대비 너무나 부족한 거죠. 원래 최초의 전기차 관련된 투자 금액 규모는 1,700억 달러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게 150억 달러까지 줄었기 때문에 10분의 1 토막도 더 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늘 전기차 섹터가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은 바이든의 전기차 관련된 투자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던 전기차 섹터가 완전히 산통이 다 깨지는 일이 될 수도 있죠. 다만 이게 의회에서 그대로 반영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화당 측에서는 이 1조 2천억 달러조차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고, 반대로 민주당 측에서는 원래 예정했던 2조 2천억 달러에 대비해서는 반토막 난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반대표가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초당파 타협 내용 자체도 포괄적인 내용만이 정해진 거고 구체적인 사항은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향후 진행되는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확실한 건 이대로 진행된다면 전기차는 원래 예정된 것보다 혜택이 너무나 많이 줄어든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최근 다시 달아오르고 있던 EV 섹터가 또다시 찬물을 얻어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테슬라의 경우에는 이 텍스 리베이트를 기대하는 심리 때문에 구입을 미루고 있었다는 단기적인 악재가 있었죠.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면 오히려 더 이상 구매를 대기하고 있던 수요들이 굳이 구매를 미뤄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또 예상 외로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근데 뭐 장기적으로 결국 테슬라는 뭐 이런 이슈와 상관없이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도 시장을 한번 둘러봤고요. 일단 S&P와 나스닥이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시장이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내일 이번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요즘 금요일은 항상 안 좋게 끝났었던 징크스가 있죠. 그리고 이번 주에도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쩌면 내일 주말을 맞이해서 한번 털고 가는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데, 어차피 뭐 하루 이틀 보면서 거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또 내일은 페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인플레이션 지수인 PCE 지수가 나오는 날이죠. 그래서 그 부분도 시장이 중요하게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소식들은 또 내일 전해드리는 것으로 하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